지금 뭐 미국이 하르그 섬에 대해서는 군사 시설에 대해서 폭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네. 석유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그 공격이 그렇죠. 좀 없었습니다. 이 하르그 섬에 대한 뭐 지상군 상륙 작전 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글쎄요, 지금 뭐 일본에서 2,500명의 병력 해병대를 지금 급파를 하겠다. 예. 그래서 뭐 최소 10일 이상 걸린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란까지 도착하려면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숫자로는 사실 뭐 하르그 섬 점령 작전을 하기엔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병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지금 노리는 것은 하르그 섬 뭐 점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터미널로 들어가는 즉 이란 영토에서 이 하르그 섬으로 들어가는 오일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하르그 섬에 유류 저장고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오일 터미널을 통과하는 이 유류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육지에서 이란의 원유 시설인 유전이 있는 육지에서 오일 터미널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시설은 부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그 오일터미널을 통과하는 유류를 중단시킬 그런 작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란 내부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한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이란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저기 하르그 섬으로 이제 유류를 가져와서 저기서 다시 유조선에 실어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중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인도로도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내부 이란 영토 내에서 아예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르그 섬을 아무것도 지금 저장고로 유류가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군사 작전 중에 이런 옵션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네, 하르그 섬에 대한 봉쇄, 일종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르그 섬에 대해서 추가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시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표현했던 게 재미삼아 뭐 해볼 수 있다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제사회의 뭐 규범이나 그런 잣대로 들이밀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들을 생각하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그 일본에서 2,500명 그 미군 해병대가 가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것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게 강습 상륙함입니다. 트리폴리함이죠. 이게 45,000톤급이고 여기에 이제 F-35B 전투기 그리고 오스프리 같은 그런 헬기 그러니까 군사 물자랑 그 병력을 그 해상에서 육지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이 트리폴리함에 있고 이 트리폴리함 한 척을 이제 동반하는 게 이제 상륙 수송함 2척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장갑차를 포함해서 사실상 지상전에 요구되는 그런 헬기 같은 것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 뭐 재미삼아라고는 했지만 사실 거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과 이 조치를 당장 풀지 않으면 이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르그 섬에 대한 지금 사실 일본에서 그 주일미군에서 보내지는 인도태평양의 그 전력이 그 상륙을 위한 그 전력이기 때문에 예. 그 하르그 섬에 대한 작전 그리고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주요 섬들에 대한 그런 상륙 작전 그걸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공습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력으로는 지금 미군의 전력으로는 미군이 목표했던 바, 그러니까 미국이 목표했던 바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 지상전이 가능한 그 병력들을 이동시킨다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목표를 했었던 4주라는 기간을 훨씬 더 뛰어넘는 기간 동안 이 전쟁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처음에 미국이 얘기했던 게 그 이란의 미사일 능력, 해양 능력 그리고 핵 능력 불능화 이 세 개의 전쟁 목표였는데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하고 나서면서 지금 이 상륙을 위한 이런 전력까지 가는 것을 보면 당연히 4주는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제 관건은 이제 이란이 그러면 남은 게 무엇인가인데요. 그 지금 이란이 최근에 얘기한 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다양한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CNN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측의 정보인데 이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집속탄이라는 예. 게 이제 탄두 안에 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이제 자탄이 들어간 그 영화 강철비의 그 강철비 스틸레인처럼 폭탄 하나가 터지면 이제 여러 군데로 팍 퍼지는 파괴력 자체가 그렇습니다. 엄청 파괴력, 커지는.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반공 무기를 소진시킨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거를 쓰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뭐 많이 보도가 된 그 기뢰 문제가 있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그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란 그 혁명 수비대가 그 모기 함대라는 그 소형 고속정 한 1,500척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게릴라전식으로 빨리 가서 치고 공격하고 돌아오거나 예. 아니면 아예 자폭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전력 상태로는 이런 비대칭적인 게릴라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미사일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전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뭐 아직 한 달은 안 됐지만 거의 2주가 지났고요. 계속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이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발한 미사일도 쓰고 있지만 미국이 설치해준 뭐 패트리어트나 사드도 예.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전쟁이 이제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빨리 요격 미사일을 비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미국 측에다가 빨리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미국은 빨리 이제 전쟁이 더 길어질 것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측에다 또 제공을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이란의 전력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과 이스라엘도 무기가 상당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란도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공격한 지점들이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혹은 뭐 발사대를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네네. 무기가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집속탄이나 소형 고속정과 같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공격 체계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란의 상태는 지금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이란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타격했던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도미사일 발사대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해서 파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비축해 놓은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드론 시설 이런 것도 공습을 통해서 많이 지금 파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땅으로 파서 이제 건져내야 돼요. 사용하려면. 근데 시간이 엄청 걸리죠. 사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지금 반격 빈도도 상당히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낮아지긴 했지만 다만 그걸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만으로 이란의 이런 무기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빈도는 줄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고요.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탄도미사일은 우리 전쟁 전에 보시면 한 2,000발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2,000기. 그럼 좀 절반 정도는 썼다. 그럼 1,000기 정도는 남았다. 라고 이제 아니면 뭐 한 500기 정도는 더 남았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으실 것 같고 드론 같은 경우는 10,000기 이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직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죠. 그리고 드론은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4,000발, 3,000발짜리를 4,000불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한 번 그냥 쏘고 버리는 겁니다. 일회용으로.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초기보다는 빈도가 줄었지만 그리고 아까도 조비현 연구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극초음속 아주 최신에 만든 탄도미사일 아직 아끼고 안 썼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전쟁 말미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다른 주변 국가에 쏟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